자, 7시부터 수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천상 오늘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 방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기준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호흡 수행의 출발이라고 하는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습니다. 보시죠. 수행을 말하는 여러 경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 빨리어가 이렇게 나와요. 니시디 빨랑깡 아부짓드와 우중까양 빠니다야 빠리묵캉 사띵 우파따 빼뜨와 라고 나오는데 요게 밑에 있지만 불교 안에서 수행을 대표하는 구문이 요건 것 같아요. 만약 경전을 보시다가 요 이야기가 나오면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도 좋을 것 같은데 박스 안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아부짓드와 빠니다야 우빠따 빼뜨와라는 세 단어는 절대 분사여서 하나의 내용을 중복 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부짓드와는 빨랑강을, 빠니다야는 우중까양을, 우빠따 빼뜨와는 빠리묵캉 사띵을 수식한다 이랬어요.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아부짓드와는 이렇게 다리를 꼬다 이런 말이에요. 빠니다야는 지향하다 이런 이야기고, 우빠따 빼뜨와는 우리가 보통 사티를 확립하다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제공한다,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때 좀 전에 이제 박법부님 말씀하셨던 가부자, 이 가부자라고 번역되는 말이 빨랑깡이라. 그러니까 빨랑깡, 가부자를 아부짓드와 다리를 꼬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가부자를 틀면서 이 말이고요. 우중까양이 우주라는 말이 이제 곧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까야 몸이죠. 그래서 몸을 고추 세운다 이런 의미. 그래서 몸을 고추 세우게 지향하고, 그 다음에 빠리묵캉 사띵이 나와요. 전면의 사띠를 우빠따 빼뜨와 확립한다, 제공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 니시디가 앉는다라는 말이라서 4번 가부자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의 사띠를 확립한다 또는 제공한다 또는 준비하여 앉는다가 돼요. 밑에 이야기는 요 표현이 경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했는데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경전에서 요 얘기는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가부자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주자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요렇게 한다라고 시작 자리를 말해주는 거고, 때에 따라서 경전을 보시다가 그냥 요런 표현이 나타나면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정도로 수행한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구문이에요. 요게 대념적경도 호흡 수행을 요렇게 요런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 아나파나사티 입출식념경도 이 수행을 설명하는 첫 자리가 요렇게 나타나요. 자, 일단 하여간 수행의 시작은 일단 가부자를 들고 앉아 몸을 고추 세우자, 그 다음에 전면의 사띠를 준비한다 할까 제공한다 할까 그렇게 하고 앉는 것이다. 요게 시작이에요. 스님 어서 오십시오. 그 자료 가지고 앉으셔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방금 이제 우빠타 빼뜨바를 확립 또는 제공 또는 준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보통은 사티빠따나 이래가지고 사티를 확립한다 이런 의미로 확립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확립이라는 말보다는 제공한다랄까 준비한다랄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충실히 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말이 사또와 아사사띠, 사또와 빠사사띠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어서 오셔요. 사또라는 말이 사띠하면서,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서 요 얘기거든요. 사띠하면서 아사사띠 숨을 들여 마시고 사띠하면서 빠사사띠 숨을 내쉰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사띠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숨을 내쉰다. 요렇게 이제 경전의 출발 자리가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원어 있지만 밑에 이제 번역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뭐 출발 자리라고 말을 해도 좋고 대념 적용 같으면 여기까지를 호흡 수행에 대한 사띠의 확립으로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라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에 1차 인식에 적용한 호흡수행법의 이해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 전면에 사띠를 준비한다. 그죠? 빠리 묵강 사띵 우빠따 빼뜨와 이래서 전면에 사띠를 제공한다, 준비한다. 요게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전면에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1차 인식의 자리를 신, 촉, 욕탐, 만호가 신을 지원하여 욕탐의 간섭하에 촉을 인식함으로 설정한 후 만호를 욕탐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띠를 만호의 곁에 세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요 중심적인 얘기는 오늘 본 수업에서 공부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선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사띠가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욕탐을 주시함으로써 만호가 욕탐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호흡한다. 그래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사유, 생각이죠. 근데 요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앉아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경전을 해석해 보면 바라보고 있으세요. 요 개념보다는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죠. 사유, 만호의 행위 가운데 호흡한다. 요 부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이죠. 세 번째,
빠자나띠 시카띠 해서 호흡의 현상이 길다 짧다라는 그 현상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호흡 전체를 경험하기 위해 시도한다 그랬는데 이거 경험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라고 좀 고쳐주세요. 경험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래서 호흡 전체를 경험하며 호흡하리라라는 사유의 시도 가운데 호흡하면서 이런 시도를 놓치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하여 되돌림 이랬어요. 세 단계로 호흡 수행의 시작하는 부분을 일단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호흡 수행 이 이야기는 호흡을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죠.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합시다.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요 사건을 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어떤 테크닉을 적용해서 수행합시다 하니까 호흡 수행인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호흡은요, 호흡을 본다라고 할 때 호흡은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알갱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공기알갱이가 들어간다 나간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코 주변의 피부죠. 코 주변 피부, 하여간 몸의 일부죠. 이 몸이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에 닿기 때문에 남기는 감촉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공기가 들어가면서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코 주변 어딘가에 감촉이 있구나. 요 감촉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사실. 그죠?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본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공기알갱이가 닿는 피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을 촉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요게 호흡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피부라고 하는 몸의 일부가 여기에 비록 감촉이 있다 해도 피부가 이걸 직접 느끼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김보부님을 보고 김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것은 물질적인 감각 기능인 안근, 눈의 감각 기능이 법부님한테로 향해서 상을 맺고,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진 않죠.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가줘야 안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안근이라고 하는 몸의 기능에 합해졌을 때 눈에 들어오는 상을 마음이 함께해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몸에 닿는 감촉이라는 것도 피부 자체가, 몸 자체가 감촉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건 다만 감각의 기능으로서 작용할 뿐이고, 여기에도 마음이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눈을 쫓아가거나 귀를 쫓아가거나 하지 않고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면 마음이 코 주변 어딘가 감촉이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마음이 다 쫓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여기 와서 감촉 자리에 감촉이 닿는 그 피부와 함께 해줘야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공기가 나가고 있구나 라고 감촉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요 개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피부의 기능하고 거기에 공기알갱이가 주는 감촉이라는 대상, 요걸 놓고 마음이 피부를 지원해서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을 느끼는 것이다
요거 인식작용이죠. 요게 감각작용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경전적인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라는 6내입처가, 요 내입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더해진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6외입처 대상을 위자나띠 알다. 어떻게? 분별해서. 요거였죠. 분별해서 안다. 그래서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거를 일반적인 언어로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6내입처가 6외입처를 인식한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전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건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합니다라는 그 사실보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그냥 단순히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에 간섭을 받으면서 인식합니다. 무언가가 간섭을 합니다. 그 무언가가 찬다라가라고 하는 건데 욕탐이라고 번역이 돼요. 찬다라는 말이 하고자 할 욕자. 보통 뭐 열의, 의욕 이렇게 쓰는 말이 있죠. 그거 찬다라는 말이고, 이 욕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마음심자가 붙은 욕자가 있거든요. 요거는 보통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때 그 욕계 중생 요런 의미야. 욕심내는 거, 소유 요런 거거든요. 찬다라는 말은 마음심자가 안 붙은 요 하고자 할 욕자를 써요. 사실 뭐 그간 불교계에서는 이게 잘 구분되지 않고, 이 요거는 까만데 이 까마를 번역할 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근데 찬다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찬다인데, 이 찬다하고 까마하고 두 가지가 번역상에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회에서는 마음심자가 붙고 안 붙고를 분명히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불교 교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두 가지가 각각이 있어요. 요거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심자 안 붙은 욕자하고 붙은 욕자 구분하자고요.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의욕, 열의 또는 지향성 요런 거에다가 라가가 탐이라. 탐진치의 탐이에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요 지향성이 탐에 오염되었어. 탐에 붙들렸어. 하는 걸 욕탐이라고 하거든요. 찬다라가. 그런데 문제는 요 찬다라가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인식하는 그 자리에 제3의 요소로 간섭을 해요. 요게 인식이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 본 수업 시간에서는 1차 인식, 2차 인식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호흡 수행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감각하는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만호라는 요 만호라는 마음이 신, 몸이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이라고 하는 대상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데, 요때에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게 간섭을 하더라. 만약에 말입니다, 이 간섭하는 욕탐이 어떤 힘이 약하다 할까? 거의 우리 둘이 뭔 일을 하는데 옆에서 김보부님이 간섭을 한다. 근데 김보부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죠. 간섭자한테 끌려다니지. 우리 둘이 무언가 일을 잘 하려면은 이 간섭자에 대해서 간섭자의 힘을 약화시키든 간섭자를 잘 단속한다, 제어한다. 이래야 우리 둘의 일이 진행되겠죠. 그런 의미로 내입처, 외입처, 찬다라가 세 개가 합쳐서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호흡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호흡이 주는 감촉을 만호가, 그러니까 의라는 마음이 몸을 지원해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는 거라고요. 그걸 감각하는 거라고요. 자, 호흡 수행을 잘하자라고 하는 거 뭔가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호흡이 주는 감촉을 관찰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놓치지 않고 관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삼매라는 거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코끝 어딘가에 남는 그 감촉을 만호라는 요 마음이 피부를 지원해서 그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게 호흡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방금 우리 비유로 보면 제가 이제 내입처예요. 박보부님이 외입처예요. 그러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박보부님이라는 대상을 외입처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간섭자로 있는 김보부님이 보통 힘이 세신 분이 아니야. 자꾸 와가지고 들쑤시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호흡 수행의 출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섭자가 있으면 일을 못해요. 요 간섭자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요게 수행이다. 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것 중에 1차 인식에 적용한 호흡수행법의 이해에서 첫 번째가 전면의 삿띠를 준비한다 이랬잖아요. 자,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그래서 감각 주관 만호가 1번, 촉이라는 대상이 2번, 그리고 간섭자 3번, 요렇게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호흡 수행을 합시다라는 것은 요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수행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보부님이 간섭자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면 일을 못하듯이 이 찬다라가 욕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욕탐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상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일이 수행을 하자고만 시작하면, 앉아서 호흡을 보려고만 하면 평상시에 전혀 관심 없던 것이 왜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끌고 가요. 그죠? 요거 여러분 현실이죠. 근데 요게 뭐냐면 바로 간섭자라고. 내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 지금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것에 간섭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 그게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사실은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다른 거가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이제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 다른 것들, 앉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에 있던 것이 쫓아와가지고 뭔 호흡을 보려고 그러니 나하고 놀지 하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간섭을 하잖아.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렇게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우리 마음 수준이 뭐냐면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욕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 자체도 그렇지만 뭐니 해도 사실은 그 의미가 이거라.
찬다라고 하는 인식에 참여하는 제3의 요소. 요게 그러니까 욕탐인데 이 탐이 어떤 탐이냐 하면 욕계 중생의 탐으로 요렇게 실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간섭자가 늘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끌어내거든요. 그러면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주일이면 아마 면회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그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누군가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역할자가 필요하다. 요거 기능이란 말로 나타냈죠.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있었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그러니까 염정해였죠. 그 중에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뭐였어요? 자, 심의식이란 3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좀 수행이 깊어지면 변화가 있지만 그냥 표면적인 얘기로만 하면 겉에서 몸과 함께 대상을 만나는 마음, 의죠, 만호. 이 만호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뭐였냐면 사띠, 염이었다고요. 찌따, 심이라는 마음이 사마타라는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기능이, 토대가 되는 기능이 삼매, 사마디였죠. 정,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내면적으로 번뇌를 소멸할 때, 그때 식을 놓아가지고 번뇌를 소멸하는 그 일을 함께 해주는 기능이 빠냐, 지혜였잖아요. 이렇게 염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 찌따, 민냐나하고 1대1로 대응한다 라는 거 지난주에 간략히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도 동일한 걸 봐야 되는 거야. 수행의 의미야 이게요. 분명히 인식작용은 내입처, 외입처, 욕탐 3자가 참여해서 이루어지는데 욕계 중생인 우리의 현실은 이 욕탐이 이 마음심자부터는 이 욕탐 아주 강한 탐을 싣고 와서 간섭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타나지도 않던 것들이 수행만 하자라고 하면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천상 이 만호 의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에 도움을 받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기능이 바로 사띠, 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띠라는 기능이 만호를 도와가지고, 그죠? 만호를 도와가지고 이제 공기가 주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는 고의를 해나가는 거죠. 그죠? 고의를 하는 거죠. 그게 사념처 수행 중에 호흡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 자, 1차 인식에서 첫 번째 전면의 사띠를 준비하자라고 한 이야기가 뭘까요? 요 얘기겠죠. 전면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얼굴의 전면이라고 볼까요? 그냥 코 주변 요 얘기겠지 굳이 말하자면 만호,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만나는 그 접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이건 호흡 수행이니까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전면에 얼굴 앞에 이 호흡이 감촉을 남기는 그 자리에 사띠를 준비하자. 만호 훈차 해봐 이러면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사띠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그죠? 여기다 사띠를 세워가지고 만호를 도와주는 일을 이제부터 해보자. 여기 되는 거죠. 요 말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저기 박 부부님한테 여쭤봤던가요? 저기 하루 종일 숨은 쉬시는데 숨 쉬고 있다라는 것을 뭐 수행하실 때 말고 숨 쉬는 줄 아는 경우가 없는 거죠.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전면의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요건 뭐예요? 만호야, 몸을 지원해서 공기가 주는 감촉, 요거를 이제 보아라. 달리 말하면 하루 종일 숨을 쉬면서도 단 10분도 들어오는 줄 모르고 나가는 줄 모르고 살거든요.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 삿띠를 전면에 세우자라고 하면, 그래, 삿띠의 힘으로, 삿띠가 만호를 도와주는 이 힘으로 수행의 첫 자리는 만호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전면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공기가 들어올 때는 들어오면서 남기는 감촉에 의해서 들어오는구나라고 알자. 나갈 때는 그 감촉에 의해서 나가는구나라고 알자. 여기 가능하겠죠? 바로 삿띠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삿띠가 만호를 도와서 만호가 지원하는 몸이 대상인 공기가 주는 감촉을 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냈어요. 전면에 삿띠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요 말. 삿띠가 작용해가지고 만호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발견하게 하자.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어서 오셔요.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면서 숨쉬자. 요 얘기죠. 자, 설명이 오래 걸렸지만 일단 호흡 수행의 출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 앉으면 가부좌, 그러니까 평좌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전면의 삿띠를 준비하자, 제공하자. 삿띠를 작용시켜서 만호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보면서 들이쉬고 보면서 내쉬고 하게 하자. 요거죠.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그겁니다. 부모님 이해되죠? 뭐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동영상 보셔요. 아니면 뭐 든든한 남편이 옆에 계신데 뭐 가르쳐 주시겠지 뭐. 어서 오셔요.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삿띠 하면서 내쉬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삿띠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보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 삿띠 하면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좀 뭔가 한 단계 더 진행된 다른 의미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삿띠를 요 자리에 세웠잖아요. 준비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요 삿띠가 만호 호흡을 요렇게 딱 붙잡아 주는 거라면 이제 그렇게 보면서 호흡하는 일이 시작되면 이제 한 단계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늘 이 삿띠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지난주에도 삿띠 이렇게 말했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 이렇게 말을 했었죠. 즉 나의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면 만호가 몸과 함께 뭐 하고 있을까? 만호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삿띠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봐야 돼요. 한 가지는 분명히 삿띠가 작용해서 만호를 몸을 지원해서 호흡의 감촉을 보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그렇다라고 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역할로 사띠가 만호의 현재를 발견해 줘야 되거든요. 이 발견한다라는 게 뭐 하는 걸까? 영미법부님, 요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것이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걸까? 이렇게 보자고요. 뭐 일단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이런 내입처 외입처 간의 이런 관계는 준비 단계에서 했으니까 이제 만호의 현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만호는 하는 일이 감각작용이란 말이야. 1차 인식이지요. 근데 이 인식에서 준비 과정에서 대상을 딱 만나는 곳을 언급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요. 아까 우리 말했지만 저하고 박법부님하고 무언가를 하려면 옆에서 강한 힘으로 간섭하는 김법부님을 차단해야 되잖아. 그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자라는 요 의미를 이렇게 보자고요. 만호와 단마의 이 관계에 이제 제3의 요소로 참여하는 욕탐. 이 욕탐에 대해서 지금 내 만호에 어떤 욕탐이 작용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요. 사띠가 만호를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데 만호 자체의 문제는 준비해서 일단 넘어갔다라고 치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욕탐이라고 하는 간섭자거든요. 제3의 요소. 그러면 사띠가 해야 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간섭자에 대해서 무언가 제어하는 역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쉬자라고 하는 요 부분을요. 바로 이 간섭자에 대해서 사띠하자. 이 제어하자 단속하자 하는 얘기는 이게 상태가 나쁘면 나쁜 상태는 못 오게 하고 호흡,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 목적에 맞는 것으로 욕탐이 오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단속해주는 요게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하는 건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제 호흡 수행하자고 앉으면 첫 번째로 준비해가지고 만호요 감촉을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라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안정이 되면 잘 보고 있구나.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자. 이제부터는 간섭하는 욕탐에 대해서 이 욕탐의 상태를 개선하자 라고 2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2단계 시작이 뭐냐 하면 자,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사유, 제가 좀 전에 강조한 거죠.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한 삼자간에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사띠하면서 들이시자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사유가 욕탐이란 이름으로 작용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평상시는 신경도 안 쓰던 게 왜 앉아서 수행만 하려고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끌고 가. 요거 바로 요게 사유잖아요. 그죠? 욕탐이란 이름으로 쫓아오는 사유거든. 요걸 막아줘야 되잖아. 그걸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나의 내면의 어떤 상황이 쫓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끌고 가버리거든. 그럼 수행이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요 욕탐이라는 간섭자를 지정해 줄 거예요. 해서 그 지정해 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낮에 점심이 맛있었어 이런 생각 끌려가지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 세 번째 참여자를 호흡을 보아야겠다. 호흡을 보자.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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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이렇게 호흡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유, 만호의 행위를 작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차피 여기 간섭자는 하나인데 이 간섭자를 방치할 때는 지 맘대로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끌고 와서 내 마음을 끌고 가지만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켜주면 요 자리가 탄다라가 욕탄 뭐 이래 되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게 나의 의도로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아야겠어 요런 내 생각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요게 수행인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전면에 삿띠를 준비하자 그랬고 두 번째가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쉬자 이랬잖아요. 요거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런 그 인식의 개념을 도움받아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첫 번째는 삿띠를 세워가지고 만호야 감촉을 붙잡자.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 한 단계 더 나가서 간섭자인 욕탐을 제어하자. 어떤 방법으로? 그냥 방치해서 아무거나 오게 하지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일으키자. 의도적으로 사유하자. 어떤 호흡 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를 작용시키자. 호흡을 보자. 호흡을 보자. 그래서 호흡을 보자라는 생각 가운데에 만호는 감촉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요소인 네이처, 만호는 2번 요소인 호흡이 주는 감촉을 보는 가운데 이제 3번 요소인 욕탐의 참여를 방치하지 않고 호흡을 보아야겠어. 호흡, 호흡. 들이마시면서도 들이마시는 요때 이미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잡고 있는 요 상태를 이제 거기에 3번 요소를 가지고 호흡, 호흡 하든가 호흡을 보면서 들이마시자. 호흡을 보면서 내쉬자. 뭐 이런 다양하게 3번 요소인 나의 의도적 사유를 작용시키는 요거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 요 개념이에요.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삿띠가 만호를 더해서 촉을 거기에 이제 삿띠하면서라고 하는 요 의도 사유를 놓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위자나띠라고 하는 인식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 수행의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뭐냐 하면, 거기 빠자나띠, 시카띠 이랬지만, 빠자나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표현하자면 뭐 빤냐와 함께 위자나띠 하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 자세한 얘기는 뒤에 보기로 하고, 요 위자나띠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인식을 잘 분별해서 아는 것을 빠자나띠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빠자나띠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잘 분별해서 하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우리 뒤에 보겠지만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라고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향상도 있고, 여기 빠자나띠라는 말이 지금 호흡 수행에서 쓰인 거는 잘 보자는 거야. 잘 보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금 경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분명히 알고, 길게 나갈 때는 길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분명히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길게 들어오는 거를 빠자나띠 하라고 했을 때 요 빠자나띠가 길게 들어오는 호흡을 보고 요것도 무상고 무아인 거요 라고 존재의 실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단지
호흡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온 이 호흡이 어떤 기준된 호흡에 비해서 길구나. 지금 들어오는 호흡의 현상적인 면을 놓고 긴 호흡이요?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긴 호흡이면 긴 호흡이라고 현상 그대로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기준은 요건데 호흡이 요만큼 들어왔어. 그러면 요 호흡은 현상적으로 기준보다 짧은 호흡이야. 길다라고 알고 짧다라고 아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최고부님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호흡이 이만큼 들어오는 호흡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겠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들어와서 여기서 끝나겠지 뭐. 반복되겠죠. 그런데요. 좀 바빠가지고 허둥대느라고 호흡을 보기는 봤는데 이 시작할 때부터 못 보고 한 요만큼부터 보았어. 그리고는 헉헉대느라고 요만큼에서 또 호흡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본 호흡은 요만큼 본 거죠. 그죠, 버부님? 요만큼 봤죠? 버부님, 요 호흡은 긴 호흡이에요? 짧은 호흡이에요? 짧은 호흡.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얘기라. 이 수행이 참 보면 경전이 재밌어요. 이 호흡이 지금 짧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요. 생선을 한 마리 놓고 생선이 이만큼 큰 생선이 있어. 그래가지고 와 크다 이랬는데 요거를 딱딱 토막 내가지고 중간 요만큼 놓고는 아이 뭔 생선이 그래 작어 이러면 토막 낸 거 보고 작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토막 내놓은 요거를 보고 토막 내진 게 작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겠지만 토막만을 보고 고기 전체를 작다라고 말하면 틀리잖아. 요거요. 사실은 요거 짧은 호흡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게는요. 긴 호흡을 잘못 보아서 짧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죠? 더분님 그 말 타당하죠? 그러면 요렇게 긴 호흡을 잘못 보아서 짧다라고 오해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잘 본 건가요? 잘 못 본 거죠? 경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사띠를 준비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사띠를 만호 혼자 몸 데리고 살라 그러니 안 되겠다. 사띠야, 만호를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끌자. 이래가지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자 이랬거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사띠 하면서 내쉬자. 이래서 사실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거 표현하자면 방치하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요런 사유, 생각을 작용시켜서 보자라는 것으로 수행의 1단계를 갔잖아. 그러니까 2단계를 간 거지. 그리고 남은 경전이 세 번째 단계로 알려주는 게 여기서 빠져났디. 잘 봐라. 뭐 여기서 무상구무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라라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현상적으로 내가 지금 들이쉬는 이 쉼이 긴 숨일까 짧은 숨일까 요거는 빠져났기. 잘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본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결국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띠의 힘이 약해서, 그죠? 요만큼 토막 내서 보고는 짧은 호흡이요. 요렇게 알면 하여간 이건 오해죠. 빠져나티 한 거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빠져나티 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현상을 현상 그대로는 보아라. 존재의 실상대로 보는 건 뒷일이라 해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요거를 하여간 보는 힘이 부족해서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끝냈거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보는 일의 출발을 여기로 하지 말고 잘 주목해서 실제로 공기알갱이가 때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 실제로 호흡이 시작되는 여기부터 보자. 여기부터 보고 잘 주목한다. 사띠가 강력하게 만호를 지어해가지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호흡 전체를 보는 거죠. 호흡 전체를 보고서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길다라고, 긴 호흡은 길다라고 나타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았는데도 짧다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호흡 자체가 짧은 거예요. 그죠? 요거 잘못 보아서 짧은 게 아니라 요거는 잘 보았는데도 현상적으로 호흡이 짧은 거예요. 그러면 경전이 말하잖아. 긴 호흡이면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알고, 맞아놨니?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들어온다고 분명히 알고, 여기에 어떤 가치를 작용시키지 말고 현상 그대로를 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호흡을 봐야겠다. 호흡을 보리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작용시키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런 생각 사유를 작용시키면서 내쉬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로 제시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리라. 지금 경전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경전이 이렇게 말해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기 든든한 남편과 함께 오신 김바부님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 수행시에 가보면 그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들어오는 줄 알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는 줄 알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간지러워, 근지러워, 뭐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 느껴가면서 호흡을 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있죠, 영미부부님. 그런데요, 입출승념경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요. 호흡이 다른 종류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은 이 호흡 수행을 가르치는 이 경전에서 호흡이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실 뭐 호흡은 몸과 관련된 거지요. 뭐 호흡이 하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마시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겠죠. 잘못 보아서 짧다고 보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즉 호흡이 몸이다 라는 얘기는 호흡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표현할 때 온몸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죠? 몸 전체. 온몸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들어오는 줄 알아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줄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마시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이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온몸이라는 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호흡 전체를. 그렇습니다. 그게 경전이 직접 그 표현을 해요. 입식실령경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차이지요. 뭐. 그러면 이제 수행이 만약에 말입니다. 뭐 다른 데서 아직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라는 토대 위에서 준비하자라는 개념, 사띠하면서 쉬고 사띠하면서 내쉬자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 온몸을 경험하면서 호흡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세우고 인식하자
간섭자를 단속하는 나의 의도적 사유가 작용됐다가 갑자기 거기서 발끝에 왜 이렇게 아플까? 머리끝에 왜 이렇게 간지러울까? 요 놈의 파리는 왜 날라왔을까? 요쪽으로 마음을 보내라는 게 좀 곤란하죠? 안 맞거든. 경전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경전, 이게 지금 수행에 대한 순서가 명확하잖아. 그죠? 일단 앉아가지고 전면의 삿띠를 준비하자, 제공하자.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3자 간섭하는 요것을 어떻게 그 방해를 단속해서 수행을 진행시키냐 하는 거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마시고 나왔고, 이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빠자나띠, 위자나띠를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자나띠를 잘하자. 잘 분별해서 아는 방법으로는 좀 더 주목해가지고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온몸을 보아라. 호흡의 전체를 보아라. 근데 이게 전체가 그냥 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전에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요 대념처경은 앞에 2개 나오고 뒤에 2개가 시카띠, 저는 이제 시도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빠자나띠 2개, 시카띠 2개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입출식념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입출식념경은 수행을 16단계로 말하잖아요. 16단계 중에 앞에 2단계만 빠자나띠, 길다 짧다 잘 보아라 이래 나오고, 3번째부터 16번째까지 14단계는 시카띠라고 해서 시도해라. 시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 내가 의도적으로 욕탐을 제어하겠어 하는 이런 시도라고 하는 곳이 3번부터 16번까지, 그러니까 16단계 중에 14단계가 시도라는 말로 나타나요. 요 개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2번째 단계 의도적으로 생각을, 사유를 작용시키게 했다 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온몸을 경험하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하자. 지금 여기서 설명돼 있죠?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온몸을 다 봐야 되거든. 그죠? 이게 호흡 수행의 그 본격적인 출발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 정도만 하면 뭐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하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7시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자고요. 그럼 수행 시작하면 제가 바르게 앉읍시다. 허리를 거추 세웁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삿띠를 전면에 준비합시다. 뭐 이렇게 그냥 딱딱딱 길 안내만 해드리면 함께 앉아가지고 삿띠를 작용시켜서 만호를 호흡이 주는 감촉을 붙잡게 하고, 거기에서 그게 조금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 내가 의도적인 사유, 의도적인 생각을 통해서 호흡을 보리라라는 이 생각 가운데 들이마시고, 호흡을 보리라라는 생각 가운데 내쉬고, 이렇게 진행되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안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호흡 수행의 시도로 나가는 거죠. 온몸을 경험하리라.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리라 라는,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주목하느냐, 만호가 강력하게 호흡이 주는 감촉에 주목할 수 있어야 온몸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내려면 삿띠는 또 얼마나 강력하게 만호 딴짓하지 말고 호흡에 주목해. 이게 도와줘야겠어요.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자,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30분 수행을 이런 테크닉으로 해보겠습니다. 수행 시작의 테크닉 충분히 오늘 설명이 됐죠?
30분 만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 그걸 못하네. 1시간이 걸렸네.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수행의 출발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런 수행 30분 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 했는데 조금 쉬죠. 뭐 15분에 다시 이제 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이라고 할때 단전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네. 몸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하는 수행에도 그런 단전호흡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경전은 호흡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은 이제 저 삿띠가 만호를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하자는 거잖아요. 단전호흡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건 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죠? 몸이 하는 일인데 불교 수행에서는 몸에는 아무런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고 단호흡을 그런 예. 것만 하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사실 호흡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형편이 있어가지고 한 번 달려갔다 와가지고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헉헉 되잖아요. 그거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쁜 호흡을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 그만큼 힘이 들고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음이 제어를 못하죠. 이런 부처님 수행은 몸에 대해서는 몸이 알아서 하게 두는 거예요. 다만 몸이 지가 알아서 숨 쉬는 거를 그냥 잘 보는 쪽으로 가는 게 수행이죠. 저는 항상 그게 단전호흡이 도대체 어디서 숨을 쉬는 건가 어디로 숨을 쉬는 건가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미얀마 쪽에서 개발된 수행이 그 배의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이제 수행이 지도되다 보니까 좀 단전호흡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전에는 그냥 호흡은 코에서 보는 거지 배에서 보는 이야기는 언젠가 보니까 그 숫다니빠따의 한쪽에서 그 수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배의 어떤 날카로움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나서 배에서 호흡을 보는 것도 경전적인 타당성을 갖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 적은 있었는데 송부부님 스님 저 병 좀 따드려야 되겠다. 스님 어디서 계세요 지금? 그냥 서울요 다 서울인데. 좀 전에 스님이 뭐 온몸을 보라 예. 실제로 다니면서 참선을 밤이 아니고 정말 몇 시간 정도 했거든요. 오타임 정도 했는데 그때 그 온몸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가 젖은 데를 입고 가려우면 가려운 그때 그 온몸하고 이 온몸은 너무 차이가 그럼 호흡 수행의 온몸은 이건 근데 많은 곳에서 그렇게 사실 그러시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몸에 간지러운 거 예. 느끼고 이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번역하시는 그 아나파나사티 그 번역에 보면 명쾌하게 잘 나왔습니다. 사이트 보셨습니까? 그건 안 보시고 거기 보면은 아직 그건 못 봤어요. 경전 선생님께서 그 번역하는 거 보면 명확하게 그 나오거든요. 나는 몸들 가운데서 어떤 몸을 말하는데 들쑥날쑥이다. 예, 이건 경전을 말해 주고 우리 카페에 저기 자체 번역 경전인가 그 메뉴 한쪽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쪽에 가면은 입출승령경, 개념서경 이렇게 몇 가지 요새 제가 이제 계속 좀 한 가지씩 번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호흡을 중간만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 내가 내 호흡의 중간만 느껴지나요? 어떻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보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시작해가지고 강하게 들어오다가 끝날 때 가면 또 미세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한 보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미세하다 그래도 일단 호흡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호흡 전체를 보자라고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주목하는 힘이 커져야 그렇게 호흡을 본다는 건 이렇게 들이마시면 정할 때 여기 감촉이 있는데 예. 그 감촉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쭉 내려가면 분명 어딘 가서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걸 이제 다 느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 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호가 전면 요 한 자리에 서 있으면 감촉이라는 것은 공기는 지나갈 뿐이고 감촉은 느껴지는 한 자리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만큼은 계속 감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자리에 서서 보는 거죠. 한 자리에 서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주목하는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공기는 지나가면서 때리고 있는데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자라고 하면 아주 약하게 때리는 것부터 그 끝나는 아주 미세하게 끝나는 과정까지를 전체를 한 자리에서 보는 거죠.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선을 딱 끊어놓으면은 여기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 요 순간을 지나가는 걸 느낀다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여기서 시작 공기가 쭉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느낀다. 호흡을 공기를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만호는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걸 느끼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 내가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운전할 때 보니까 그 매연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차 뒤에 이제 이 배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기관에다가 그냥 딱 기계 하나를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배기가스는 분명히 이렇게 나가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기계는 그러니까 요 기계는 여기 딱 서가지고 요게 여기 지나갈 때는 요거 느끼고 요게 여기 지나갈 때는 요거 느끼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기가스는 쭉 나가지만 측정되는 거는 요 한 자리를 지날 때 측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이라는 것도 뭐 여기에서 이제 그 감촉이 있다라고 하면 공기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요 계기를 세우듯이 만호를 여기다가 세우는 거라. 만호를 요 한 자리에 딱 세워놓고는 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를 지날 때에 시작되는 거지 뭐. 그러면 공기는 쭉 지나가지만 뒤따라오는 공기들이 여기 와서 때리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때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간 거지 뭐. 이렇게 그 만호를 한 자리에 세워놓고 한 자리에서의 감촉을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절대적이 공기 알갱이를 따라서 호흡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느끼고 따라서 나가면서 느끼고 요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에 어긋난다고 해야죠. 네. 근데 선생님, 네. 이제 호흡을 네. 그러면 이게 복식으로 합니까? 그냥 일반 어떻게 호흡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건 몸과 마음이잖아요. 내가. 네.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요 호흡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잘 안 되니까 여기에 사띠가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띠와 만호가 힘을 합쳐서 호흡을 보자, 관찰하자 요거거든요. 단순히 수행이 가지는 의미는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는 요 대상을 까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는 관찰한다라고 하는 요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호흡이 길든 짧든 헉헉대든 뭐 반대든 관계하지 말라는 거야. 관계하지 말고 다만 지금 상태가 어떤가라고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100m를 한번 달리고 와서 딱 앉아봐요. 사실은 이게 100m를 달리고 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런가 하면 앉아서 수행을 좀 한다라고 있으면 저절로 신진대사가 가라앉으니까 호흡은 느려질 거고 짧아질 거거든요. 그거 억지로 너무 숨 쉬는 것 같지 않지 않니? 좀 길게 많이 쉬자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할 거라.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한 게 좀 전에 이제 영미법부님 그 질문하신 거죠.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왜 숨 쉽니까? 하면 죽기 싫어서 숨 쉬는 거거든요. 죽기 싫다라고 하는 요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주체는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 그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살아있게 하는 기능을,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마음을 살아있게 하는 거하고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몸과 마음 중에 호흡이라는 것은 몸의 역할이에요. 마음이 몸한테 관계하지 말고 몸아 네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 둬. 마음은 사띠의 도움을 받아서 단지 보기만 하자고요. 단지 보기만 하자고요. 요렇게 수행하는 거거든요. 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역할을 구분해서 마음은 몸이 알아서 숨쉬는 것을 단지 바라만 본다. 이거 뭐 많은 곳에서 단전호흡 이래가지고 최대한 빨아들이고 최대한 멈추고 뭐 이런 인위적인 호흡은 부처님 수행에는 적용 없어요. 그냥 하여간 알아서 몸이 숨쉬게 하고 마음은 바라보기만 한다. 그래서 알기만 한다. 그러니까 인식하기만 한다. 요건데 요 개념이 뒤에 가면은요. 가족 문제에도 그러니까 수행의 테크닉을 일상의 삶에 적용하자라는 쪽으로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 댁에서 이제 자제분들이 있을 때 이 자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관리해야 할까라고 할 때요. 헉헉대는 몸 보고 왜 철랑대냐? 그 철랑대지 말고 좀 천천히 숨 쉬자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뒤에 하여간 우리가 볼 거예요. 이 수행의 테크닉을 삶에 적용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정말로 아이들의 그 도움되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부모가 자기의 견해를 아이한테 강제하는 데서 생겨나거든요. 아이가 아이대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가운데 단지 바라봄에 의해서 그렇다고 뭐 방관하라라는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 호흡 수행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놓치지 않고 보나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좀 하는 이 좀 뭐 좀 불편타라고 할 때는 나는 바라만 볼게 이렇게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으로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다만 그죠? 이게 접점이니까 함께 대화하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하되 아이에게 어떤 나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이 호흡 수행의 테크닉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제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카페에 보면 그 수행의 삶에 대한 적용인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요. 특히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 이런 측면을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법회에서 공부했던 법우님 한 분은 막 대학 들어가면서 돌변하는 따님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런 수행의 테크닉을 적용해서 따님과의 관계를 시도해 보니까 그야말로 최선의 성과를 내더라고요. 뭐 한 번은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신 분 따님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중이 돼가지고 달리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남편 부부간에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라는 이 수행의 테크닉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부주로 대신 드립니다. 전달하셔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가이드라인을 그야말로 가르침에 의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훌륭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같이 뭐 의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그래도 어쨌든 수행과 관련한 그 큰 이야기를 하나 했고요.